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필러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동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몇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동안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거든요. 딴 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여기에 공간이 차잖아요. 피부를 올려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리프팅 효과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부위가 이 부위예요. 여기를 왜 하냐면요, 누가 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절대 불만족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원장님, 요즘 오시는 환자분들이 주로 어떤 걸 원하시나요? 요즘의 트렌드는 동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어 보이고 싶다, 60대인데 50대처럼 보이고 싶다, 60대인데 40대처럼 보이고 싶다, 이렇게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나이가 어린데도 더 어려 보이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동안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동안이 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시술이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보톡스, 그리고 필러, 그리고 리프팅, 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리프팅은 포괄적인 단어긴 한데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필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쵸, 필러는 항상 많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요거는 약간 번두리 얘기인데, 필러 회사 중에 엘러간이라고 가장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얘네가 뭘 만드냐면요, 보톡스와 필러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톡스, 이거 사실 상품명이에요. 그 상품을 만든 게 이 엘러간이라는 회사인데, 요게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회사 하나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레이저 회사 있죠, 다 더한 거보다 회사 가치가 높습니다. 네, 그만큼 보톡스와 필러가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에스테틱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에스테틱 시장에서 얘가 거의 20%를 차지해요, 회사 하나가. 그래서 그만큼 보톡스 필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도 필러 시술 많이 해보셨겠네요? 엄청 많이 해봤죠. 한 5년 전쯤엔요, 필러가 진짜 엄청난 열풍을 끌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에 중국 분들이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중국 분들이 필러 시술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러 시술의 인기도가 요즘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인기가 많은 만큼 잘못됐을 때 그런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필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의약품이고 의료기기거든요. 보통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항상 보면은요, 모든 제품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은 필러 자체의 성분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분 자체가 이 공장에서 만든 히알루론산하고 이 공장에서 만든 히알루론산하고 질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느 성분을 썼냐, 얼마만큼 공정 과정을 거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술자. 예를 들면요, 호주는 간호사가 시술을 가능해요. 의사가 전화나 원격으로 처방을 해주면은 간호사가 필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 되게 유명한 간호사들을 운영하고 있는 큰 네트워크가 있어요. 거기에 처방 닥터를 두고 간호사한테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줘, 이렇게 해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거기서만 1년 동안 필러 부작용 케이스가 2,000건이 넘게 나요, 한 병원에서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대로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예측 못하는 것도 있지만 시술을 조심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덜 나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괴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술을 조심스럽게 잘 해주면은 거의 이제 0%라고 할 수는 없지만 0에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시술자의 기술에 의해서 필러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생기거나 적게 생기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러가 뭔지 정확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필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필러라는 건 결국에는 채우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한 곳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어느 부분에 지방이 빠지고 뼈가 흡수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안티에이징은 샌드위치 테크닉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층을 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 얼굴이 피부가 늙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일단 첫 번째는 뼈가 줄어들어요, 크기가. 그래서 지탱해주는 구조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내려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육도 노화가 돼요. 그래서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 줄어들죠. 그럼 얼굴에 있는 근육도 줄어들어요. 그럼 그 근육이 줄어드니까 근육 위에 있는 피부도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 아기 때 젖살 있다고 하잖아요. 맨날 젖살 빼고 싶다고 하는데 자연히 빠집니다. 네. 그래서 적당히 마르신 분들 나이가 들면은 움푹 들어가요.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피부가 늙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피부만 관리해주면요, 얘네 셋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셋을 보충해주는 역할로 필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뼈와 지방을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안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계란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매끄러워야 돼요.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고,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고, 여기도 움푹 들어가 있고,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죠. 주로 얘기하는 데가 이마, 눈 밑, 옆볼, 팔자. 그래서 이런 부위들이 꺼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위를 필러로 매끄럽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매끄러워지겠죠. 그러면은 뽀샤시하게 이제 예뻐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뼈를 지탱해주는 부분. 그게 어디냐면 주로 이제 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자 부분, 그리고 광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뼈가 지탱을 해주고 있잖아요. 튀어나오면서. 걔네가 꺼지면은 피부가 처지겠죠. 이런 부분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지탱을 해주면서 피부를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래서 피부가 떨어지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사실 필러는 이런 식으로 꺼진 걸 채우기도 하지만 떨어진 거를 지탱해줘서 리프팅하는 목적으로도 필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러를 이런 식으로 동안을 만드는데 사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 나이가 들면 여기 지방이 꺼져요. 그래서 약간 우울해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필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광대가 축 올라가죠. 어려 보여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동안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필러인데, 필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종의 보형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필러인데, 우리가 주로 필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쓰는 성분은 이제 HA,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을 이제 필러로 써요. 근데 얘가 물을 끌어당기는 성분이잖아요. 근데 얘를 그 성분 자체로만 쓰면은 힘이 없어요. 근데 필러는 힘이 있어야 채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교라고 하는 걸 해요. 이 HA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을 이렇게 묶어줘가지고 점성이 생기게끔 해주는 거야. 뭉치게끔. 문제는 이런 성분들이 필러 회사마다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히알루론산의 성분도 좀 달라요. 우리 화장품 쓸 때도 똑같은 세라마이드 쓰지만 어디는 고급 세라마이드 쓰고 어디는 좀 저가형 세라마이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알루론산도 좋은 히알루론산 원료가 있고 별로 안 좋은 싸구려 히알루론산 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좋은 히알루론산을 쓰고 적은 가교제를 썼는데 모양이 잘 나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필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사가. 그게 사실은 부작용을 줄이거나 효과를 최대치로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죠. 전 사실 의사잖아요. 의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이에요. 효과보다는 안전에 더 치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원료를 썼느냐, 가교제를 적게 썼느냐, 거기에 더해져가지고 모양이 잘 나오느냐,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필러를 고르는 거죠. 그래야지만 부작용이 적은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러는 동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요건이 되는 몇 군데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이마. 이마는 딴 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마는 지방이 워낙 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뼈가 흡수가 되고 지방이 흡수되면 울퉁불퉁해져요. 그러면 안 예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를 돌고래처럼 볼록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마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걸 가장 선호하고요, 동안이 되게끔. 두 번째는 관자. 나이가 들면은 관자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일단 나이가 들어 보이고 약간 해골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채우면 약간 부드러워져가지고 덜 늙어 보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공간이 차잖아요. 피부를 올려, 이렇게 공간이 차니까. 그래서 약간의 리프팅 효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안의 요건으로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부위가 광대 부위예요. 여기를 왜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광대뼈가 나중에 나이 들면 흡수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광대가 튀어나오기 싫잖아요. 근데 보통 옆광대예요. 여기 튀어나오기 싫지 여기 튀어나온 것 같고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가 튀어나오잖아요. 옆에가 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옆광대를 덜 도드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광대를 넣어요. 그래서 옆에 튀어나오기 싫은 분들은 여기 주로 많이 하고, 여기에 좀 장점이 되는 뭐냐면 아까 팔자가 이렇게 흘러내린댔잖아요. 여기에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면은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 보이고 우상이 되고 팔자를 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자에 필러를 안 넣더라도 팔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하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살짝 더해져가지고 옆볼 꺼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나이 들면서. 거기를 부드럽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굴에 모난 데가 없죠. 동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이가 들었을 때 누구나 해도 어색하거나 과하지 않은 부위만을 골라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해져가지고 사람마다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팔자 피임이 심한 팔자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입술 필러를 할 수가 있고, 더해질 수 있지만 사실 요거 네 부위는 누가 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자랑 이마는 제가 보기에는 필러가 최고예요. 필러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건 효과도 별로고 없는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여기 세 군데는 별로 안 심해요. 관자나 광대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할 때 보통 두 가지 치수법을 쓰거든요. 끝이 뭉툭한 캐뉼라라고 하는 걸 쓰거나 아니면 바늘을 써요. 바늘을 쓰면 아플 것 같죠? 오히려 더 안 아파요. 여기 두 부위는 진짜 거의
아예 안 아프다고 보시면 되고, 이마 같은 경우는 부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신경마취라는 걸 해요. 우리 치과 가면은 이빨 뺄 때 신경마취 치료할 때 그 신경마취를 하기 때문에 마취할 때는 아프고 마취하고 나면은 사실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옆볼은 살짝 통증이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받은 다음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이게 사실 가장 장점이죠. 필러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은 하고 나서 바로 효과 나오고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 상태로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이러고 친구 만나러 갈 수 있어요. 당일에. 네, 당일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는 시술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마 8cc, 코 1cc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고 얼굴 전체 몇 cc 이렇게 해요. 왜냐면은 그냥 부위별로 0.몇, 0.몇, 0.몇 이렇게 쪼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위만 살짝 채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바로 보내는 게 요즘 시술의 트렌드입니다. 부위별로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필러 타입 따라서 시술 유지 기간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 예를 들면은 이마나 광대 많이 움직이죠. 더 빨리 빠져요. 관자 거의 안 움직이죠. 더 늦게 빠져요. 그리고 혈액 순환, 혈액이 많이 닿느냐. 몸에 대식세포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만나요. 이상한 놈이 들어왔네? 그래서 히알라제라고 하는 물질을 뿜어내가지고 얘를 녹여요. 이게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과정인데 당연히 혈액순환이 좋은 데가 잘 녹겠죠. 근데 혈액순환 안 좋은 데는 잘 안 녹. 그래서 외부에서 히알라제를 쓰면은 바로 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히알루론산 필러를 쓰는 거예요. 왜냐? 부작용이 생기면은 바로 녹일 수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주사 한 번 맞으면요 바로 녹아요. 물론 이제 붓기가 빠지는 데는 하루 이틀 정도 걸리긴 하는데 필러 자체는 바로 그날 녹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를 쓰는 거고, 보통 유지기간은 필러 타입이나 부위에 따라 가지고 1년 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러는 자주 맞는다 해서 위험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거는 딱히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 용량을 맞는다면, 예를 들면은 코나 입술 같은 부위에 필러가 완전히 녹기 전에 재시술을 받으면요 봉다리 계속 늘리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럼 거기에 있는 물 뺀다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죠. 똑같아요. 필러도 너무 과한 용량을 넣으면요 공간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은 필러가 사라지게 되면 공간 자체가 느슨해져요. 근데 적절한 용량을 하게 되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에는 제품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굳이 필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들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미간하고 코예요. 코는 요즘에 괜찮은 실 제품들이 있어서 코라인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러를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미간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돼지 콜라겐이 있기 때문에 돼지 콜라겐을 필러 대용으로 얇은 주름에 쓰면은 굳이 필러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동안 얼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밑에서부터 되게 큰 줄기에 혈관이 올라와요. 그리고 눈썹 위쪽으로 혈관이 올라오고 코 안쪽에도 혈관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얘네 3개의 혈관들이요 눈 안으로 혈액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필러라는 게 젤리 같은 고체인데 이게 혈관을 막을 수 있어요. 혈관이 공급하는 부위가 죽어버려요. 괴사라는 게 오거든요. 근데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48시간이 골든타임인데 48시간 안에 필러를 녹여주면은 피부 완전 회복돼요. 그래서 저희가 필러를 하면요 해피콜해요. 해피콜이 뭐냐면은 필러 하고 나서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증상들이 보이면은 병원으로 바로 연락 주세요. 미리 경고도 하고요. 시술 다음날 이런 것들이 생기진 않았는지 체크를 해요. 왜냐면은 그때 체크했을 때 병원으로 오면은 바로 녹이면은 부작용이 해결이 되거든요. 문제는 이 눈으로 가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는 거의 회복이 잘 안 돼요. 눈으로 가는 거는요 여기 밑에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혈관이 있는데 거기 안쪽에다가 히알루론을 쫙 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100%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끔 가다가 실명사고 있다 라고 뉴스에 뜬 적이 있어요. 되게 흔하진 않아요. 진짜 드물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쓴 필러가 못해도 1000만cc 이상 될 건데 그 중에 10케이스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만큼 적긴 하지만 그 생길 수 있는 부위가 미간, 두 번째가 코, 세 번째가 팔자예요. 그래서 미간하고 코는 태국에서 안 하는 거예요. 실명사건이 있어가지고. 물론 확률은 낮아요. 확률이 낮은데 확률이 낮더라도 그 낮은 확률로 생길 수 있는 결과물이 너무 끔찍해요. 왜냐하면 괴사는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는데 실명은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술들을 하는 게 좋아서 이런 부위들은 안 하는 게 좋고, 가장 큰 부작용, 이게 진짜 위험한 건데 제일 불만족.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2가지만 잘하면 돼요. 상담, 내가 원하는 부위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 선생님이 원하는 부위를 확실하게 짚어주는 거,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이게 꼭 진료실에서 이루어질 필요 없어요. 시술하기 전에만 얘기도 돼요. 그래서 시술하러 갔는데 이분이 어떤 고민이 있어요. 어디 하고 싶어요? 여기 하려고 하는데 여기 어떻게 하길 원해요? 아 이렇게 하길 원해요. 아 그럼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러면 상담이 된 거예요.
네, 그 정도만 해줘도 이 사람이 원하는 바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양적인 불만족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시술자. 요거는 사실 시술자 손을 좀 타요. 왜냐면 필러는 넣는 그대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시술자가 잘 넣어야 돼요. 요거는 공부를 아무리 잘한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미술 잘하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시술 잘할 수도 있어요. 손기술이 좋으니까. 근데 왜 의사가 하냐면은, 의사는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부작용을 케어를 할 수가 있고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진 채로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첫 번째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을 얼마만큼 잘 놀리느냐, 조심스럽게. 그래서 막 되게 빠르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빠른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에 필러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성분, 좋은 회사의 제품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술자가 잘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사실 시술의 결과물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동안이 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했고 요즘에도 좀 많이 뜨고 있는 필러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필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필러고, 그 다음에 어떤 필러를 써야지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누구나 해도 되는 부위, 이마, 관자, 옆볼, 그 다음에 악광대,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동안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해도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동안이 되고 싶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서 필러를 하시게 되면은 절대 불만족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필러 시술에 관심이 있거나 이 사람 필러 시술 필요해 보인다 라고 하면은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